이번에 신정체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쟁 끝나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6개월만 다시 한번 더 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통령 트럼프 말고는 이 정도로 친 이스라엘 대통령이 안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란도 역대급으로 제일 약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교전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도 6개월, 1년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신정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왜냐면 이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 혼자 안 죽을 거야. 다 죽자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호르무즈에 그렇게 꼬이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뭐라고 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내가 혼자 안 죽을 거야 라는 마인드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22년 차 기화했던 태생인 중동이지만 공식적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한국인 알파고입니다. 원래는 튀르키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내 직업이 뭐냐면 중동에 있는 소식들을 한국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트럼프 2기이잖아요. 트럼프 1기 때도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오바마 정권 때 이란이 이제 나는 더 이상 핵 권총중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안 할 거니까 얘네들 어느 정도 경제 제재로 풀어줘, 이런 식으로 합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타냐후 국무총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바마는 바보였어. 이 협정을 왜 한 거야? 지금은 그러면 핵을 권총하지 않을 건데 앞으로 안 할 보장이 있어요?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앞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충전이 되면 이란 다시 핵 권총을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도 보기에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갑자기 원래 그 협정 안에 다른 나라들도 보장국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럽 애들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이란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 이제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당선됐죠.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되니까 그럼 이란 얘기는 아직도 뜬근뜬근 했었는데, 나타냐후 국무총리는 오케이, 이제 트럼프도 있으니까 그럼 이미 하마스 때문에도 우리 이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핵미자를 제거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이란에 있는 신정체제예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했어요. 우리는 안에다가 이제 드론들도 다 만들었고 안에 간첩도 많으니까 니네들이 허락해주면 우리는 가서 이란을 때리겠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란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뭐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의도 같은 동네가 있는데 라마간, 그쪽 동네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멈추라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다양한 방송들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2차, 3차, 4차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있었던 전쟁 때는 나타냐후 총리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소수민족들 들고 일어날 거다. 우리는 가서 공습을 하면 거기는 반제제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제 시위가 터졌잖아요. 근데 시위가 터졌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입장에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갑자기 애들아 열심히 해. 우리가 오고 있어. 우리 조만간 올 거야. 너네들 열심히 싸워. 이란도 그걸 보니까 우린 이거 반정부 시위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반정부 시위 아니고 외부 세력이랑 결탁하는 세력들이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네 해가지고 인터넷은 샷다운 해가지고 거의 이제 숫자가 다양하긴 한데
너무 심한 숫자는 3만 명이고 공식적인 숫자는 3천 명이고 대충 한 1만 명 정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 내린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항공모함 가고 있었는데, 근데 현장에서 싸웠던 반정부 세력이 싸그러진 거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공모함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다시 뒤돌아온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됐어요. 협상이 시작됐는데 이란이 아직도 이제 굴복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 그러면 하만에 제거하면 니네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도자잖아요. 그 시스템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니네들 그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니네들의 지도자를 제거해 볼게. 제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번에 신정체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쟁 끝나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6개월만 다시 한번 터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통령 트럼프 말고는 이 정도로 친 이스라엘 대통령 안 나올 거라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란도 역대급으로 제일 약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교전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도 6개월, 1년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신정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Thank you very much. These are exciting times. I think if we didn't do it first, they would have done it to Israel and give us a shot if that was possible. And if we didn't terminate the worst deal, one of the worst deals ever made, the Obama nuclear deal, I call it the Obama nuclear deal, where he gave everything to Iran, including a nuclear weapon. It was a road to a nuclear weapon. Bad things would have happened 4 years ago because they would have had a weapon 4 years ago if I didn't terminate that deal.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이란은 지금 열심히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더 많이 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쟁 때는 이스라엘을 많이 때렸는데 근데 그 수천 개 미사일 중에서 몇 개만 도착했어요. 물론 그 미사일들이 너무 강력한 미사일이니까 피해를 많이 줬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냐. 물론 이스라엘의 아이론돔도 그 역할을 했지만 아이론돔 말고도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의 기지가 있어요. 레이더 기지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그 카타르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일설에 따르자면 거의 중앙아시아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족까지는 감지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얼마나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카타르에 있는 레이더라든가 바흐레인에 있는 레이더라든가 이제 거기 다 박살냈고 그리고 열심히 미군이랑 관련된 기관들 아니면 대사관들 그리고 CIA 대원들이 숙박했던 호텔 이런 식으로 미군의 정보력을 부실 수 있는 이제 작전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아니라면 언제냐? 지금은 딱 때리기 좋은 시기다. 왜냐면 이란이 제일 국내적으로 민심이 바닥이 치는 시기인데 이때 때려야 된다. 뭐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도 얼마 전에 성공적인 베네수엘라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물론 펜타곤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고 역대급으로 펜타곤이 미리미리 이렇게 미국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내가 뿌렸거든요. 원래 이렇진 않았어요. 펜타곤이 이렇게 그 행정부랑 대립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전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마네이 죽고 난 다음에 신정세 풀어질 것 같고 새로운 지도부가 바로 미국에 달려가 가지고 좀 약간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카드들 내밀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말 안 하고 펜타곤이 있는 군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좀 약간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그분들도 아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s a chance of death to America. They did it through the blood. As far as time frame, I would never hang a time frame from our perspective. 나라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이란의 반대 입장이고, 진미 국가들은 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나라가 정권이 짐이더라도 이제 국민이 그렇게 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보도하려고 하고, 반미 국가들 있잖아요, 뭐 알제리처럼 이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튀르키예는 좀 특이해요.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이 이스라엘의 전직 국무총리 나프탈리 베넷의 얼마 전에 했었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란 다음에 새로운 타겟이 튀르키예다. 우리 조심해야겠다. 조만간 튀르키예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좀 약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진짜 이란이 박살나면 다음은 우리냐? 이런 식으로 튀르키예에서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현지 언론들을 보고 현지에서도 레거시 메디어 아니고 대한 언론들을 보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언론에서 어느 정도 다루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마네이 죽었는데 하마네이는 원래 핵 개발 금지령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신학자들의 정교적인 법령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특권이 있어요. 파트와라고 하거든요. 굳이 번역하자면 종교적인 법령인데, 그분의 그런 파트와가 있었어요. 핵 개발은 하람이다. 이제 하람은 이슬람에서는 금기라는 말인데,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무슬림들이 술도 안 마시잖아요. 핵 개발도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란 혁명 수비단에는 강경파가 좀 살짝 좀 삐진 거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걸 안 하셨으면, 우리가 그 사이에 핵 개발했었다면. 왜냐면 강경파 애들도 몰래 핵 개발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종교 최고 지도자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자들을 몰래 꼬시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법령도 이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강경파이면 그럼 이란이 핵 개발할 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교전을 잠시 휴전을 시킬 거지, 이란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알리 하마네이보다 최소 그분보다 더 온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한 미국이 이제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핵 개발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놀란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언론에서 오래전부터는 무시타바 하마네이 언급이 돼 있었고, 저도 걔네들 왜 이렇게 열심히 무시타바 하마네이 얘기를 하지? 왜냐면 무시타바 하마네이 얘기를 많이 하면 이란 시민의 민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란에 있는 혁명이 세습으로 무너뜨린 거잖아요. 자꾸 무시타바 하마네이 얘기가 나오면 뭐야, 또 세습으로 가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란 시민의 민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란에 있는 정권도 무시타바 하마네이 활동을 많이 제한시켰고, 몇 번 출마하려고 했는데 출마권을 인정 안 했고 리젝트 당했고, 그리고 무시타바 하마네이라는 알고 지냈던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들도 숙청당했어요. 알리 하마네이도 몇 번이나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는 세습을 없애보려는데 또 세습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살짝 그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후보들 중에서 제일 약한 후보는 무시타바 하마네이였고, 제 보기에는 탑3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알리 하마네이는 얼마 전에 헬기 사고로 죽었던 전 대통령 이브라임 레이시를 다음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죽었고, 본인도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하는 그 전문가 의회가 있어요. 그 의회에 이제 의사당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또 공습을 했고, 그리고 또 나름 유명했던 신학자들 중에서도 좀 약간 이 공습 와중에 죽은 것들도 있는데, 이 무시타바 하마네이 진짜로 선출이 됐다
물론 지금 최근에 와서 그러한 주장이 더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 안에는 강경파 애들이 정권을 잡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죠. 일단은 그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학자들의 급이 있어요. 휴제툴 이슬람, 아예툴라 우즈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무스타바 하만의 아예툴라일 줄 알았거든요. 오늘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아직 아예툴라 안 됐대요. 이거 좀 약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아직 휴제툴 이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사생이라고 할게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본인 아빠도 아예툴라였을 때 지도자가 되진 않았거든요. 휴제툴 이슬람이었는데. 그래서 첫 몇 년 동안 정권에 있는 어르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짜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보다는 그분을 그 자리에다가 앉힌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상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를 거기 있는 소수민족들한테 뿌리지 않는 한 소수민족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왕당파 사람들한테 엄청난 무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 정권 공습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돼요. 미국이 예전에 공습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어요. 중동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그리고 그 나라들에 있는 정권의 그 내용이 이란만큼 깊지도 않았는데 교체가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내전을 터뜨리고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시리아. 무기하고 돈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란에서 무기도 돈도 신정체제 사람들한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전이 터져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해요. 너무 많이 때려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많이 때려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때려요. 그리고 내전이 나올 수 있게끔 메시지 애들 위주로 때려요. 아무리 군부가 막강하더라도 그 사회를 감시하고 통찰하는 애들은 메시지 애들이거든요. 메시지 애들이 사라지면 정권이 누가 반정부 인사인지 누가 아닌지 시민들을 그 분리시키고 관리하는 능력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내전이 터뜨리기에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기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제 보기엔 6대4예요 6대4이고 어떻게 보면 6-3-1 이렇게 말씀드려요. 60%는 강경파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30%는 미국이랑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고 좀 당분간 조용한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 10%는 시리아처럼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도 난리친 상황인데 시리아도 제대로 정리된 상황도 아니고 이라크도 지금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없애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거기도 문제인데 이 와중에 이란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중동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 혼자 안 죽을 거야. 다 죽자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호르무즈에 그렇게 꼬이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뭐라고 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내가 혼자 안 죽을 거야 라는 마인드예요. 약해져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심이 1년 전보다는 더 떨어진 상황이고 그 공격 능력도 좀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란이 미사일을 보낼 때 아니면 드론 보낼 때 무조건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아니면 좀 비싼 미사일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5만 불의 드론 아니면 미사일을 보내는데 걔네들이 그걸 막으려고 몇 억짜리 몇 십억짜리 방공 미사일을 써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 헬기로
좀 약간 막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러면 이란의 공격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근데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레짐 체인지라면 지상군을 보내야 돼요. 아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왕당파 애들은 많이 미뤄졌는데 오히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소수민족들 입장에서 갑자기 유방이 왜 나오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신정체제란, 갑자기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왕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이거 나한테 줘.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좀 뭐라 해야 돼? 미국 이란에 대한 전략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제대로 된 짜여진 가이드라인으로 가진 않아요. 다 여기저기 다 눌러요. 그 컴퓨터 게임 하다가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이거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시리아 내전, 시리아에 있었던 미국의 모습을 지금 이란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너무나 계획적으로 제거했어요, 미국이. 지금 이 교전이 얼마나 확전되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어떻게 할 건지 누구도 몰라요. 쿠르드 애들도 지금 민병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쿠르드 민병대, 왜냐면 쿠르드 민병대가 많아요, 조직이. 그리고 그 민병대가 거기 들어갈 때 튀르키예의 반응, 그 답변해야 되는 질문들 많아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1년 전에 이란이 팔주메이라 두바이를 쌀 거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누구도 안 믿죠.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일들이 많이 터질 거예요.